상상도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라는 슈팅을 막기 위해서 몸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웨데고르는 그 반대쪽인 바란 기준 왼쪽으로 이 패스를 투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아스날이 맨유에게 3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날 최고의 선수로 사카가 뽑혔어요. 워낙 좋은 폼을 보였기 때문에 이 결정에 별로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선수의 활약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 바로 중앙공미로 소개된 웨데고르였어요. 요상하게도 소파스코어에선 평점이 상당히 낮게 나왔는데요. 이 경기에서 웨데고르는 전술적으로도 핵심이었고 보여준 활약도 그에 걸맞을 정도로 뛰어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스날의 전술과 함께 웨데고르의 모습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봤는데요. 먼저 양팀이 어떤 식으로 나섰는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메뉴는 4-2-3-1로 소개됐지만 보시다시피 수비 시에는 4-4-2 형태를 취했어요. 반면 아스날은 공격 시에 3-2-5에 가까운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우측 풀백인 세드릭이 센터백 라인 즈음에 머무르면서 3백처럼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좌측 풀백인 누노는 윙어처럼 잔뜩 올라가서 측면 공격을 맡았죠. 아스날은 토미야스가 출전했을 때도 이와 같이 변칙적인 3백 운영을 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토미야스의 역할을 오늘 세드릭이 그대로 이어받은 모양새라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센터백 라인 앞에는 2명의 중미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보통 지금의 메뉴처럼 수비 시 4-4-2를 형성하는 팀들은 투톱에게 이 투중미로 향하는 패스기를 차단하도록 만들고 그 뒤를 2명의 중미가 받치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건 상대가 이 중앙 미드필더들을 통해서 전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에요. 중앙이 틀어막혔을 때 팀 전체적인 전개가 어디까지 답답해질 수 있는지 최근 토트넘의 경기들을 보신 분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브라이튼과 브렌트포드가 토트넘을 상대했을 때 수비 대형이 메뉴와 다르긴 했지만 중원을 틀어막는다는 개념 자체는 같았고 중원이 묶인 토트넘은 두 경기 내내 단 1회의 유효 슈팅조차 기록하지 못했어요.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특급 공격수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말이죠. 여기에서 웨데고르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웨데고르는 중앙 공미로 소개됐지만 지금 위치를 보시면 그렇지가 않죠. 웨데고르는 경기 내내 이렇게 측면으로 빠지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히트맵을 보면 얘가 중앙 공미인지 우측 윙어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이건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빠지도록 지시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지시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림으로 보는 편이 더 편하겠네요. 양 팀의 모습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웨데고르가 하프 스페이스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스날이 측면으로 쫙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은 처음부터 여기 우측면에만 총 3명을 두게 되는 그림이 됐어요. 메뉴는 4-4-2 형태죠. 기본적으로 측면을 담당하는 선수는 윙어인 산초와 풀백인 달롯 둘뿐입니다. 웨데고르의 합류 때문에 측면에서 수적으로 열세에 처하게 된 거예요. 중원을 꽁꽁 막아? 그럼 우린 측면 숫자를 늘려갖고 여기로 전개할 거야. 이건 먼저 산초에게 큰 고민을 안기게 만들었어요. 그림으로만 보자면 측면으로 빠진 웨데고르를 그냥 산초가 붙으면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 세드릭이 볼을 잡고 그냥 냅다 전진한다면 이걸 막을 사람이 없게 됩니다. 메뉴는 최전방에 둘만을 두고 있고 이 둘은 기본적으로 중미들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세드릭이 볼을 잡고 전진하는 것을 막아주기엔 무리가 있는 위치겠죠. 따라서 이런 좌우측 센터백의 전진을 막아줄 수 있는 선수는 윙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아까의 경기 장면으로 돌아와보죠. 산초는 계속해서 2대1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지금 웨데고르가 세드릭을 가리키고 있죠. 세드릭에게 볼을 넘기면 산초가 이렇게 튀어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웨데고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됩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웨데고르가 전술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예요. 다만 메뉴 입장에서도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요. 그냥 산초는 세드릭에게 붙이고 마티치가 웨데고르가 빠지는 대로 붙어주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중원을 뒤에서 받치는 숫자가 하나 부족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앞에서 막는 투톱까지 같이 포함시키면 3대2로 여전히 하나 많은 상황이거든요. 중원 숫자를 하나 빼서 측면 숫자를 동등하게 맞추는 셈이에요. 하지만 메뉴로서는 그 선택을 취하기가 아주 어려웠을 겁니다. 첫째로 마티치가 그렇게까지 기민한 선수가 아니란 점과 둘째로 투톱 중 하나인 호날두에게 중원을 철저히 막아줄 그런 수준의 압박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점은 아스날이 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지금은 엘네니로부터 사카에게 볼이 투입되는 중입니다. 보시면 엘네니에게 브루노, 사카에게 맥토미니, 웨데고르에게 마티치가 붙어있죠. 그리고 사카가 내려갔기 때문에 전술적 마크맨인 텔레스가 방해하러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 모두 1대1로 다 잘 붙어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먼저 주목할 곳은 웨데고르 쪽입니다. 이번에도 웨데고르는 측면으로 잔뜩 빠졌는데요. 자연스럽게 얘한테 붙어있던 마티치도 여기로 따라가게 됐습니다. 이 지역을 맡아주던 마티치가 웨데고르에 의해 측면으로 유인당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네요. 아까 사카에게 볼을 넘겼던 엘네니가 냅다 이 지역을 공략하러 뛰어가고 있죠. 사카가 이렇게 볼을 넘겼다면 이제 엘네니는 센터백들이 막아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마 웨데고르를 측면 위주로 움직이게 만들었을 때부터 이런 식의 구림을 구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웨데고르는 전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센스 있는 선수라는 점도 함께 증명했습니다. 이건 아스날이 두 번째 득점을 하기 직전의 장면인데요. 지금은 사카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산초가 열심히 내려와서 수비를 도왔기 때문에 2대1로 맞붙는 그림이었지만 상대적으로 후방에 있던 세드릭이 올라와서 숫자를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선 웨데고르와 은케티아가 같이 침투를 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메뉴의 수비 숫자가 결코 적지 않았어요. 마티치와 맥토미니도 함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카가 산초를 제껴낸다고 해도 사실 득점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웨데고르의 센스가 이걸 뒤집었어요. 웨데고르는 마티치가 자신을 따라서 수비 라인까지 전속력으로 복귀하는 걸 보고는 침투를 뚝 하고 멈췄습니다. 상대 수비가 빽빽하게 모여있는 박스 내부로 침투하는 것보다 그보다 살짝 바깥쪽에 머무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는 산초를 달고 있으면서도 웨데고르에게 패스를 연결시킨 사카의 개인 능력에도 놀랐지만 여기에서 침투를 멈춘 웨데고르의 판단력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면 웨데고르가 볼을 잡더라도 뭘 하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나름대로 상당한 공간이죠. 볼을 잡고 슈팅까지도 충분히 때릴 수 있을 정도예요. 웨데고르는 왼발잡이입니다. 가까운 쪽 골대를 노리건 아니면 먼 쪽 골대를 노리건 슈팅은 결국 이런 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웨데고르의 슈팅을 저지할 수 있는 수비수는 바란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슈팅 코스를 막기 위해서 몸을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아주 대단히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웨데고르가 이걸 한번 더 꼬았어요. 이걸 중앙으로 침투하는 사카에게 넘기더군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라는 슈팅을 막기 위해서 몸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웨데고르는 그 반대쪽인 바란 기준 왼쪽으로 이 패스를 투입했습니다. 완전히 허를 찌르는 패스였죠. 사카가 이 볼을 받아냈고 여기에서 텔레스에게 밀리면서 최종적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파스코어의 평점은 6.9, 조금 지나치게 짜게 줬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날 사카만큼이나 웨데고르가 훌륭했다고 봅니다. 둘 다 나이가 어린 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조합이에요. 아스날은 첼시에 이어 메뉴까지 잡아냈습니다. 아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던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함으로써 하위 경쟁에서 한 발 앞서게 됐어요. 양쪽 풀백이 수비력이 불안하다는 문제점도 보이긴 했지만 토미야스가 복귀하면서 이 또한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아직 앞서고 있는 것은 한 발뿐이니 삐끗하면 다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